그의 이름은 강철민, 57세.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했고 작년에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열정을 다 바쳐 일해왔습니다. 올해는 명예퇴직 후 처음 맞는 봄입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멈춥니다. 탁자 위엔 오래된 부부 사진 한 장. 아내를 잃은 지 10년이 되었고 그의 아침은 여전히 그녀의 부재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거실로 내려가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는 나날의 연속입니다. 30여 년의 회사 생활은 인생의 절반이었지만 남은 절반은 정적뿐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혼자라는 건 익숙해질수록 더 깊어지는 감정인 모양입니다. 창밖의 햇살이 따뜻한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역할 상실을 겪을 때 자기 정체성의 흔들림과 공허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막연한 감정이 요즘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남아있고 그는 지금 인생 이막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 늘어난 것도 혼자 사는 세월이 길어진 탓일 것입니다. 자녀는 아들 민수, 딸 수진이 둘 있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을 차렸고 민수와 수진이는 각자의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손주 애들이 찾아올 때는 아들, 딸 못지않게 손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귀엽고 예쁘고 기쁘지만 돌아간 후의 정막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되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문 앞의 전단지 한 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시니어 영어회화 학원 초보자 환영, 원어민 강사. 그 문구가 이상하게 가슴을 두드렸어요. 익숙한 일상의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영어는 필요에 의해 배웠지만 실제로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의 발현입니다. 상실 이후에도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회복시키려는 에너지를 찾게 됩니다. 영어학원 등록하고 다음 주부터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그 첫걸음은 단지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학원은 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빌딩 5층에 있었는데 조금 낡은 건물이었지만 교실 안은 깨끗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학원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말했을 때 안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철민 씨 맞으시죠? 한 여성이 나왔어요.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췄습니다. 은빛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고 파란 눈이 부드럽지만 단아한 눈빛과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밤색 카디건을 입고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 자태에는 고요한 품격이 느껴졌어요. 나이로는 50대 후반쯤일까, 60대 초반일까. 하지만 나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자태는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라고 불러주세요. 느릿한 한국어였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강철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희고 정갈한 손가락, 가볍고 따뜻한 감촉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언제 느껴봤던가? 심리학적으로 이는 돌연한 감정 회귀라 합니다. 과거의 설렘이 기억의 깊은 층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그날 다시 남자로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한 대화부터 시작해요. 그녀의 안내를 받아 작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치며 교실 전체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니 그녀의 얼굴이 잘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따스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얇은 입술이 말을 할 때마다 살짝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든 동작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출신은 어디세요? 그녀가 영어로 첫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입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취미는 무엇인가요? 그림, 독서입니다. 멋지군요. 저도 책을 아주 좋아해요. 그녀의 미소에 내 긴장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수업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기본적인 회화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매우 세심했고 그가 실수해도 부드럽게 고쳐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내가 일어설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철민 씨, 정말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기뻐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학원을 나와 전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그는 계속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소피아, 아름다운 이름이네. 그 파란 눈, 하얀 피부,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만들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이에 외국인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봤지만 마음의 두근거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그는 다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창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어머, 강철민 씨, 일찍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착각한 줄 알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이르지만 시작할까요? 교실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은은하게 전해집니다. 비누 냄새처럼 깨끗하고 향긋한 향기였어요. 그는 수업보다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그녀가 교재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강철민 씨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대기업에서 엔지니어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명예퇴직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생겨서 영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부터 잘 말할 수 있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멋진 목표네요. 도와드릴 수 있어 영광이에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그는 그녀와의 대화가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수업 내용뿐 아니라 잡담도 늘었어요. 소피아 씨는 한국에 얼마나 계셨어요? 벌써 30년이네요. 30년이나요? 네. 처음에는 관광으로 왔는데 한국이 마음에 들어서요. 가족은요? 그 질문을 하자 그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렇군요. 저는 아내를 10년 전에 잃었습니다. 아이 둘이 있지만 이미 독립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녀의 눈빛에 깊은 공감이 비쳤어요. 이젠 괜찮아요. 그래도 혼자면 외롭죠. 저도 혼자거든요. 그래요.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미소 지었지만 그 표정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원을 나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비가 오네요.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산,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안 가져왔습니다. 저도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만 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작은 미소 속에서 그는 감정적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타인과의 공감 상황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신뢰와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게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 그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겠네요. 둘은 접수 창구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빗속을 피하는 건 몇 년 만일까? 강철민 씨. 네.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하실래요? 그 한마디가 그에겐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 나섰습니다. 역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녀와 차를 마신다. 그저 그것뿐인데도 이렇게 기쁘다니.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57살의 남자, 흰머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내 얼굴은 어딘가 젊고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사랑일까?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물었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의 두근거림만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 날 그는 유난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수업 후 그녀와 차를 마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디로 갈까? 아침부터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강철민 씨. 교실에 들어서자 소피아가 미소로 맞이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머리를 풀고 연한 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은 2시간.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둘 다 어딘가 들떠 있었어요. 교재를 읽는 그녀의 목소리조차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업이 끝나자 그녀가 일어섰어요. 차 마시러 갈까요? 네. 근처의 오래된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낡았지만 차분한 분위기의 가게,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 부탁합니다. 저도 같은 걸로요. 주문을 마치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강철민 씨, 항상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커피가 나왔어요. 그녀가 컵을 들어 올리는 손짓이 놀라울 만큼 우아했어요. 소피아 씨, 실례지만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아주 젊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강철민 씨도 젊게 보이세요.
아니요. 저는 벌써 57살인데요. 아직 한창이시죠. 그녀의 미소에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소피아 씨는 왜 한국에 오셨나요? 그건 긴 이야기예요. 그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젊을 때는 수녀였어요. 수녀요? 네. 스코틀랜드의 수도원에서 10년간 시스터로 지냈어요. 그는 그녀가 수녀였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더 끌리게 됩니다. 눈앞에 이 아름다운 여성이 한때 수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30살 때 수도원을 나왔어요. 정확히는 수녀를 그만두었어요. 즉,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한국에서 쭉 살고 있어요. 교사 일을 하면서요. 결혼은? 그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결혼한 적은 없어요. 그렇군요. 수녀로 지낸 시간이 길었고, 그 후에는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약간의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훌륭하시네요. 아니요.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옆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강철민 씨는 아내를 잃고 많이 힘드셨죠.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치유해줬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기도 하고 또 따뜻하기도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요. 소피아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서.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워요. 그 고백이 그의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어요. 그렇군요. 강철민 씨는요? 저도 외롭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오랜 세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고 아이들은 다 독립했어요. 손주 얼굴 볼 때만이 유일한 즐거움이죠. 그 마음 알아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소피아 씨를 만나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저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철민 씨를 만나는 게 기대돼요. 그 말에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업 외에도 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수업 외에요? 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인가요?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 일요일은 일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어딘가 같이 가지 않으시겠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미술관은 어떠세요? 멋지네요. 저 미술관을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일요일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트라니 몇 년 만일까?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커피숍을 나오자 석양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일요일이 기대돼요. 저도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그 웃음에 그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그는 오늘의 대화를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녀가 수녀였던 사실, 결혼한 적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를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준 것.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60세의 아름다운 여성이 결혼한 적이 없다. 그건 곧, 아니,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이르겠지.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의 마음엔 여러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그녀 생각뿐이었어요. 그녀의 푸른 눈, 금발, 하얀 피부, 목소리 모든 게 그를 사로잡았어요. 일요일까지 앞으로 5일. 그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57살의 남자가 사랑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쑥스럽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고 일에 매달려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 내일이 기다려진다. 소피아를 만나고 싶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일요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지만 그조차도 모두 새로웠어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는 무엇보다 기뻤어요. 일요일 아침 그는 일찍 눈을 떴어요. 약속은 오전 10시 서울 시내 미술관 앞이었어요.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네이비 재킷과 흰 셔츠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스스로의 긴장된 모습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철역에 도착하니 소피아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귀여운 베이지색 원피스에 얇은 가디건, 목에는 작은 펜던트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머리는 예쁘게 말려 있었고 평소 학원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막 왔어요. 햇살 속에서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자 그는 설레었어요. 미술관에서는 인상파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네, 르누아르의 작품이 늘어선 전시장을 둘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빛의 표현이 정말 멋지네요. 소피아가 한 그림 앞에 멈췄어요. 정말 그렇네요. 부드러운 빛이에요. 저 빛을 담은 그림을 좋아해요. 희망이 느껴지거든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수녀원에서의 날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30년. 강철민 씨. 네. 제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할게요. 미술관을 나와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가게에서 참가 자리로 안내받았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소피아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수녀가 된 건 20살 때였어요. 젊었을 때네요. 네.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일까 하고요. 소피아의 눈에 먼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어요. 기도와 금욕의 날들은 제 마음을 맑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는 것 같기도 했어요. 무엇을요? 여성으로서의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그는 숨을 죽였습니다. 30살의 수녀원을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자신을 깨달았어요. 사랑도, 연애도, 남자와의 관계도. 그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 와서 30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동안도 저는 혼자였어요. 왜죠? 무서웠거든요. 모르는 세상이. 소피아는 와인을 삼켰어요. 게다가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나이가 돼서 이제 와서. 그녀의 이야기는 깊은 신앙의 흔적과 인간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손이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늦었다는 건 없어요. 소피아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강철민 씨? 네. 저 무서워요. 무엇이요? 당신의 친절함에 기대어 버릴 것 같아서. 그 말에 그의 마음이 크게 요동칩니다. 기대세요. 나도 외롭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성숙한 사랑은 결핍의 채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공유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교감에서 연결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피아 씨,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고백의 말을 들은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했어요. 강철민 씨를 좋아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레스토랑 안의 풍경이 멀리 사라지고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조금 걸을까요? 네.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상쾌한 바람이 기분 좋았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강철민 씨. 네. 철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철민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그녀의 말에 그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철민 씨와 함께 있으면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어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불안하기도 해요. 어떤 불안인가요? 소피아는 잠시 망설인 후 조용히 말했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을 때 그의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60살이나 돼서 이런 말 부끄럽지만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녀의 고백은 수줍지만 진실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노년기에 감정적 회복력이 가장 강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진짜 따뜻함을 안다고 할까?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나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그렇군요, 우리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소피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금발이 그의 뺨에 닿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저녁 노을이 다가오며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둘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 씨. 네. 다음엔 제 집에 와주시겠어요?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정말 괜찮아요? 네. 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소피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요.
그럼 다음 주에. 네, 기다릴게요. 소피아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개찰구를 지나갔어요. 그녀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그녀도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귀가하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흘러가는 풍경 속에 소피아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57세와 60세의 사랑.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 마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렬하진 않지만 깊고 따뜻하고 확실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인생의 황혼에 다다른 지금. 이 만남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저 그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토요일까지 앞으로 6일. 그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토요일 오후 나는 소피아가 사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와인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인터폰을 눌렀어요. 네, 철민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계단을 올라가 3층 문 앞에서 소피아가 그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집 안에서 만난 그녀는 언제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옅은 회색 스웨터에 청바지,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방 안은 소박하지만 깔끔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얀 벽, 나무 가구, 창가에는 여러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책장에는 영어와 한국어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앉으세요. 소파에 앉자 그녀가 자스민 차를 내왔습니다. 멋진 집이네요. 고맙습니다. 벌써 15년째 이곳에 살고 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철민 씨, 와인과 케이크 고마워요.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요. 자스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둘 다 약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 네. 지난주 공원에서 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소피아는 자스민 잔을 내려놓았어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제 젊지 않잖아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녀 옆으로 다가앉았어요. 소피아 씨. 네. 나는 당신을 소중히 대하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얗고 가느다란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조금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소피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모든 걸. 그 말에 그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네. 그는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부탁드려요. 살짝 입술을 맞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그녀는 몸을 약간 떨었어요. 편하게 해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한번, 이번엔 조금 더 깊게 키스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조금씩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입술을 떼자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키스가요? 네. 60살 여자의 첫 키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어땠어요?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기뻤어요.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몸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길게 입을 맞췄어요. 그녀의 온기가 그의 가슴으로 전해지며 두 사람의 심장이 같은 박동으로 울렸습니다. 철민 씨. 네. 저,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한 순간 그의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안았어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조금 두려워요. 그녀는 내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끝나면 어쩌죠? 그 말에는 인생의 외로움과 지금의 순간을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천천히 조금씩 알면 돼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의 공기는 고요했고 시간마저 멈춘 듯했어요. 창밖에는 석양이 물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만나자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오갔어요. 철민 씨. 네. 다음엔 더 마음을 열고 싶어요. 당신에게 제 전부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용기를 내고 싶어요. 그녀 말에 그의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떨림 속에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대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그 따뜻함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어요. 다음에도 와주세요. 물론이죠. 이번엔 준비돼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설렘과 결심이 함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를 소중히 대하자. 서두르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자.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밤마다 그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 한 문장이 그의 하루를 환하게 비췄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늘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정리하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그녀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책임감과 사랑스러움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2시 다시 그녀의 아파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소피아가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단정하게 풀어낸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가 마치 꽃과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고마워요. 방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작은 꽃병과 부드러운 조명이 따스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차를 내리려 하자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고 지난번보다 더 깊은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설렘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 씨, 저 당신에게 제 마음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녀 말에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말보다 깊은 감정이 두 사람을 채웠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며 긴 외로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온전히 기대며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마음속의 두려움 대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공간을 채웠어요. 헤어질 무렵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철민 씨.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인생의 황혼에서 찾아온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손을 내밀어 꼭 잡았어요. 그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 오직 서로의 마음과 온기만을 느끼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따뜻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저물고 방 안은 은은하게 어두워졌지만 우리 마음은 서로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눈을 뜨니 어느덧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소피아가 미소 지었어요. 미안, 자고 있었네요. 괜찮아요. 저도 편안하게 잘 잤어요. 몸은 괜찮아요? 조금 피곤하지만 행복해요. 그녀는 그에게 다정하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철민 씨.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 주세요. 물론이죠. 드디어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껴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57세와 60세,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두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서로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그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주말이 되면 그는 소피아의 집을 찾아갔고 때로는 그녀가 그의 집에 오기도 했어요. 두 사람만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소피아가 그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창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었어요. 그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완성됐어요. 소피아가 웃으며 음식을 가져왔어요.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샐러드와 과일. 단순하지만 사랑이 담긴 아침 식사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매일 그녀와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철민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소피아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제 학원을 그만두려고 해요. 60살이고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소피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당신과 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소피아는 나에게 함께 살지 않을래요?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같이요? 네. 결혼해 주세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기뻐요. 나도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꼭 안았어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소피아는 그의 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이들에게는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아버지? 딸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아버지가 행복하면 돼요. 아들 민수도 기꺼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웃는 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옆에서 눈을 뜨는 소피아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만들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그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나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새삼 느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소피아가 말했어요. 철민 씨, 저 행복해요. 나도 그래. 60년을 살아오며 몰랐던 감정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어요. 나도 그래. 아내를 잃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고 있어. 소피아가 얼굴을 들었어요. 철민 씨,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녀 말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당신과라면 언제든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첫날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이제 사라지고 서로에게 마음을 완전히 맡기며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어요. 소피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 얼마나 함께할 수 있을까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냅시다. 그래요. 소피아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인생은 정말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57세에 새로운 사랑을 하고 결혼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60세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었어요. 늦었다는 건 없었고 나이의 한계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 소피아와 그는 근처를 산책했어요. 봄바람 속에 벚꽃이 길 양쪽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정말 그래요.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었어요. 철민 씨, 내년에도 이 벚꽃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 다음 해도 또 그 다음 해도 우리는 계속 여기서 함께 서 있을 거야. 우리는 벚꽃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두 사람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함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한정된 시간을 소중히 진심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자 소피아가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오늘은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피아는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 정말 다행이야. 인생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깊고 따뜻하며 확실한 것이었다니. 완성됐어요. 고마워요. 식탁에 놓인 음식을 보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함께 식사하며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주고받는 시간.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잘 자요. 잘 자요. 소피아의 체온을 느끼며 그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이 사람과 함께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에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나이의 한계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57세와 60세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 세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성숙한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